안녕하세요. 뷰티풀 캐스터 김형숙입니다.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시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 시계를 만들기 위해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시계를 잘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약속 시간을 어기게 되면 정말 큰일이야. 그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얻었습니다. 딸이 태어난 그날부터 온갖 기술과 정성을 다해 딸에게 줄 특별한 시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딸은 어엿한 소녀로 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동안 몰래 만들어왔던 시계를 딸의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 시계는 어머니를 위해 만든 소중한 거란다. 잘 간직해야 한다. 그 시계는 다른 시계와 모양은 똑같았지만 초침, 분침, 시침이 각각 금과 은과 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준 시계를 환히 웃는 얼굴로 요모조모 살피던 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침이 금, 분침이 은, 초침이 동이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시계를 볼 때 맨 먼저 보는 게 시침이잖아요. 그는 잠시 빙그레 웃기만 하다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지만 초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분과 시를 아낄 수 있겠니? 시와 분은 초가 모여 만들어진다. 초를 허비하는 것은 곧 황금을 버리는 것과 같단다. 초침이 가는 길이 바로 황금의 길이야. 인생의 시간이 초침에 의해 흐른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네. 딸은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1초가 모여 1분이 되고 1분이 모여 1시간이 됩니다. 불가에서는 1초 전이 전생이라고 합니다. 1초라는 시간이 현생을 이룰 만큼 1초가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대부분 1초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1초는 얼마든지 버려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시계공 아버지는 딸에게 시계의 중요성을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1초라는 시간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 책상 서랍 속에도 손목시계가 몇 개 있습니다. 기념품이나 선물로 받은 것도 있고 직접 산 것도 있습니다. 예전엔 시계 하나 지니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사용하지도 않는 시계가 몇 개나 됩니다. 시계가 많다고 해서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닌데도 말입니다. 시계 속에 시간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시계는 시간이 아닙니다.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확인하고 인지할 수 있는 물건일 뿐 그 속에 제 인생의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이지 시계 안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간은 소멸돼가는 본성을 지녔지만 시계는 하나의 물체 그대로 존재합니다. 언젠가 순천에 있는 정채봉 문학관에 가보았는데 그곳엔 동화작가 정채봉 씨가 늘 손목에 차고 다니던 시계가 그대로 진열돼 있었습니다. 정채봉의 인생의 시간은 사라졌으나 저와 함께 지하철 손잡이를 잡았을 때 보았던 시계는 그대로 존재해 있었습니다. 시계는 남아있지만 시간은 사라지고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는 사실이 절감되었습니다. 인생의 시간은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시계처럼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흔히 새털같이 많은 날, 깨알같이 많은 날로 인생의 시간을 표현하지만 인생에 그런 날은 없습니다. 연말이 되어 한 해를 뒤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나온 한 해의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도 곰곰 찾아보면 그것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결과 속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시를 썼으면 그 시 속에, 열심히 꽃을 키웠으면 그 꽃 속에,
열심히 사랑했으면 그 사랑 속에 제 한 해의 시간은 존재해 있었습니다. 시간은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노력의 결실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네팔의 룸비니에 가보면 황량한 들판 한가운데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킨 연못과 보리수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인도 최초의 통일국가 마우리아 제국을 이룬 아소카 왕이 룸비니를 순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높이 10m가 넘는 돌 기둥도 하나 서 있습니다. 아소카 왕은 해외에 사절단을 보내 불교를 세계에 전파시킨 위대한 왕입니다.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를 사랑한 그는 동물의 권리까지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에게 왕족임을 빙자해 국법을 어기며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소카 왕은 어느 날 동생을 불러 명했습니다. 내 죄가 너무 크다. 일주일 뒤에 사형을 시키겠다. 그러나 특별히 불쌍히 여겨 일주일 동안이라도 왕처럼 즐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동생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이왕 죽을 바에야 왕처럼 실컷 즐기다가 죽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왕처럼 즐기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 되자 험상궂게 생긴 장사 한 사람이 그를 찾아와 외쳤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엿새 남았습니다. 장사는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찾아와 외쳤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사흘 남았습니다. 동생은 장사가 찾아와 매일 그렇게 소리치는 바람에 재미있게 즐기지도 못하고 그저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되었습니다. 그래, 그동안 잘 즐겼느냐? 왕이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저 장사가 눈을 부릅뜨고 시시각각 남은 시간을 말하는데 어떻게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누구나 하루하루 죽을 날짜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니 어찌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겠느냐. 이 말을 들은 동생은 크게 깨닫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는 이 일화를 통해 하루하루 죽을 날짜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은 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나에게만은 살아갈 날이 한없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고 있는 저 자신을 만납니다. 요즘 제 주변을 살펴보면 가족도 친구도 스승도 하나둘씩 끊임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만 그때뿐입니다. 인생의 시간이 한정돼 있는데도 나만은 영원히 살 것처럼 여깁니다. 아소카 왕의 어리석은 동생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가정적인 의무나 사회적인 역할을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은 세월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잔고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알같이 많은 날 어쩌고 하는 것은 시간에 대한 모독이고 망언이다. 자신에게 허락된 남은 시간을 의식한다면 순간순간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빠져나가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시시한 일이나 무가치한 일에 귀중한 생명의 순간을 흘려보낸다면 인생이 그만큼 소홀해지고 가벼워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족을 위해 제 인생의 시간을 거의 다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가족은 제가 형성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 사랑하는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는 이제 그런 가정적인 책무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가족을 위하는 일이 곧 저 자신을 위하는 일이지만 이제 스님의 말씀대로 남은 인생의 시간을 저 자신을 위해 쓸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세 가지의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다. 주저하면서 다가오는 미래, 화살처럼 날아가는 현재, 그리고 멈춰서서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과거가 그것이다. 독일의 시인 실러는 이렇게 말했지만 이제 제게 미래의 시간은 주저하면서 다가오지 않습니다. 현재처럼 화살같이 다가옵니다. 현재와 미래가 함께 같은 걸음걸이로 다가옵니다. 저는 젊을 때는 시간이 많다 싶어 시간을 관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지만 지금은 시간의 절대적 가치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많은 선현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소중히 사용하라. 인생은 시간 낭비에 의해 더욱 짧아진다고 한 말씀에 더욱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소멸되는 인생의 시간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숙입니다.